안녕하세요. 빛나는 뇌 브레인 트레이너 김대영입니다. 오늘의 뇌 강의는 뇌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뇌, 중뇌, 후뇌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인데요. 우리 몸에는 12개의 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경과 관련된 그러한 계를 신경계라고 하고,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인데요. 뇌 신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명령, 전달, 그런 걸 담당을 하고요. 말초신경계는 우리 몸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감각이라든가 운동, 그런 거를 실제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초신경계는 이 체성신경계 그리고 자율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뇌는 전뇌, 중뇌, 후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발달 순서에 따라서 후뇌부터 중뇌, 전뇌로 발달을 합니다. 이 전뇌는 대뇌와 간뇌로 크게 나눠지는데, 또 대뇌피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뇌변형계, 간뇌로 나눠져 있고 다양한 구조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뇌, 후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조물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경계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보면 용어에 대한 이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뇌에 대한 이런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서 이 뇌 구조물에 대한 그런 용어가 또 한글, 한자, 영어, 그리스어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뇌에 대한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뇌과학에 대한 그런 책이나 공부를 하다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뇌 구조를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브레인 트레이너에서는 이 두 개의 그림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바로 보시다시피 이 바깥쪽에서 보이는 그림, 그리고 우리 인체를 이렇게 수직으로 좌우로 분할해서 보이는 면이라고 해서 바로 시상면이다. 시자가 바로 정면시, 화살시, 이 정면에서 바라봐서 좌우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뇌의 구조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뇌 그림을 직접 그려봐라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 뇌 그림을 직접 한번 그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잘 그리고 못 그리고보다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뇌를 바깥에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쭉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개골 안에 우리 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손에 있고 이렇게 뇌관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 바깥에서 바라본 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중간쯤에 이렇게 중심구다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중심구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중심구. 이 구라는 말은 우리 다른 말로 바로 이렇게 약간 들어갔다고 해서 고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는 들어간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회는 이랑이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이 중심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역할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 이 중심구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을 바로 전두엽이다. 이렇게 앞에 있는 네, 머리 앞쪽에 있는 엽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엽은 바로 나뭇잎 엽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나뭇잎 엽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 뇌가 이 두개골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발달을 계속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넣기 위해서 네, 이 부피를 늘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나뭇잎처럼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쭈글쭈글해졌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서 지칭을 해서 전두엽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중심구를 뒤쪽으로 해서 두정엽이다. 머리 위에 위쪽에 있다고 해서 두정엽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있다고 해서 후두엽이다. 옆에 있으면 무슨 엽이 될까요? 네, 바로 축두엽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 축두엽 안쪽에 미각을 담당하는 뇌섬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5가지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중심구를 이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 앞쪽에 있는 중요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운동을 담당하는 제1차 운동 피질이 이 중심부의 앞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차 운동 피질을 이 전기 자극을 주면 실제로 몸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 캐나다의 유명한 외과 의사인 펜필드가 발견을 했는데요. 바로 또 중심구 뒤쪽에는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는 체감각 피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에서 이제 크게는 우리 중심구를 기반으로 해서 앞쪽을 바로 운동, 그리고 뒤쪽을 주로 감각, 이렇게 우리 뇌가 담당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크게 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 전두엽은 고도의 인지 기능이라든가 판단, 운동 계획, 우리 뇌의 CE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 전체를 관장하고 통제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건 바로 이 전두엽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정엽은 아까 말씀드린 체감각 피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몸의 그런 체감각 신호를 통합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후두엽은 바로 시각 영역이 주로 담당을 합니다. 우리 대뇌 피질에서 이렇게 또 가장 우리의 오감 중에서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시각입니다. 우리 시각이 처음에 후두엽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 두정엽으로 가는 대세포성 경로, 움직임이라든가 깊이감을 이렇게 느끼는 경로고, 축두엽으로 가는 소세포성 경로, 색채와 형태를 보는 경로까지 담당을 해서 이 시각이 약 50에서 70%까지 우리의 대뇌 피질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두엽은 이제 이런 청각 영역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언어라든가 또 축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또 기억과도 관련이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 대뇌 피질의 바깥에서 볼 때 우리의 이 전뇌 중에서 대뇌 피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뇌를 인체를 좌우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시상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그리기보다 몇십 번 정도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뇌를 좌우로 연결해주는 이 어깨에 이런 신경 다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뇌량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되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소뇌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저희가 배웠던 부분이 바로 바깥에서 보았던 대뇌 피질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중심구다. 중심구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 전운동 피질, 그리고 뒤쪽이 최감각 피질, 그리고 주정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전뇌 중에서 이 바깥에서 본 그림, 대뇌 피질에 대한 부분, 특히 앞쪽에 있어서 전두엽, 위쪽에 있어서 두정엽, 옆쪽에 있어서 축두엽, 뒤쪽에 있어서 후두엽, 이 네 가지 플러스 이 축두엽 안쪽에 뇌섬엽이다. 맛을 담당하거나 또 혐오감과 관련 있는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뇌 피질 밑에 있는 감정과 주로 연관된 부위다고 해서 대뇌 변형계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제 그 안쪽의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위쪽부터 보시면 대상회다. 띠처럼 둘러져 있다고 해가지고요. 대상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서의 학습과 기억, 그리고 정서의 최상위 부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대상회는 다른 사람의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을 공감하기도 하고, 또 대상에는 전전두엽과 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감정에 대한 통제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된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리고 대상의 밑에 이 양반구의 뇌를 서로 연결하는 축색 다발인 뇌량, 약 2억 개의 이런 신경소묘 다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있고,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바로 우리의 뇌의 좌우측 축두엽 안쪽에 이렇게 바다의 말처럼 생겼다고 하는 바로 해마라는 하이퍼캠퍼스라고 하는 기억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해마는 기억도 관련을 하지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의 농도를 조절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해마의 신경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해마의 기능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마의 끝에 이런 바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편도 또는 편도체라고 알려진 부위가 있습니다. 특히 공포라든가 두려움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그런 대뇌 변형계의 뇌량이라든가 또 대상외, 그리고 편도체, 그리고 해마, 그리고 하나 이제 뇌관을 간내를 둘러싸고 있는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세 개의 어떤 핵의 구조물인데 가장 밑바닥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핵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어떤 운동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특정 운동을 선택하거나 억제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기저핵에서 이 도파민의 분비가 안 됐을 때 우리의 그 파킨슨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뇌에 아주 중요한 대뇌 피질, 그리고 대뇌 변형계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또 중요한 간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다고 해서 간내인데요. 이 간내가 바로 이 시상과 그리고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뇌랑 밑에 메추리알 크기 정도로 우리 좌우뇌에 있는 부위인데요. 이 시상은 모든 이 감각, 오감이 바로 이 시상을 거쳐서 대뇌피질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후각은 시상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이 피질 부위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가장 오래된 이런 감각인데 시상을 거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공포라든가 그러한 이 쥐가 고양이의 이런 냄새를 맡았을 때 바로 이런 도망을 갈 수 있도록 이 시상을 거치지 않는 경로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약 20개의 그런 핵의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시상 밑에 바로 우리 새끼손가락 끝마디 정도의 약 3g에서 4g 정도의 크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상하부가 한 22개의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하부가 우리 몸에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시영 박사님의 이 뇌력혁명의 책을 보면 바로 이 시상하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몸의 피로라든가 또 면역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시상하부는 우리 몸에 바로 이러한 자율신경계를 관리를 합니다. 자율신경계를 관리해주는 최고 중추, 최고 부위다. 우리 사람의 이런 질환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자율신경계 이상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부분, 자율신경계를 관리하고 또한 이 뇌분비선을 관리를 합니다. 우리의 호르몬을 분비를 조절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런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러한 산소량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부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먹기, 마시기, 체온 조절, 이런 성행위, 싸움 등의 이러한 관련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까지 조절을 한다고 해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면역력과 아주 관련된 중요한 부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뇌하수체가 바로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주는 그런 부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 전뇌는 대뇌피질, 대뇌변형계, 간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뇌 중에서 아주 중요하고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중뇌 부위가 있는데요. 이 중뇌는 바로 이 덮개와 피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덮개 부위에 바로 위쪽을 상구 그리고 아래쪽을 하구라고 이 지칭을 하는데요. 이 상구는 바로 안구 운동과 안구 운동을 조절하는 그런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채 운동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이 병원에 실려가면 의사가 먼저 눈에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잖아요. 바로 이 부위가 이상이 없는지 우리의 뇌관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된 부위가 바로 상구고 그리고 우리 맹인들한테 어떤 물체를 보여줬을 때 이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정확하게 짚는다고 합니다. 바로 맹인들의 맹시가 가능한 이유도 바로 이 상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이 하구는 이 청각과 관련된 그러한 연결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덮개와 피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뇌에서 이 빠르게 이제 발달했던 후뇌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후뇌는 이 소뇌 그리고 중뇌 밑에 있는 뇌교와 연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소뇌는 네, 바로 우리 뇌 뒤쪽에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뇌 무게 중에서 약 150g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네, 우리 뇌에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약 300억 개에서 4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 부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이러한 근육을 조절하는 근육의 수축이라든가 그리고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운동 통제센터로서 역할도 하고요. 또 소뇌가 발달이 안 되면 이런 주의 전환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바로 대뇌가 가장 크게 이렇게 발달시켜주는 운동력이 바로 이 소뇌의 이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뇌교는 이러한 이 정보를 전달해주는 대뇌피질의 정보를 또 소뇌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들도 하고요. 또 대뇌 피질에서 이 내려온 그러한 정보들 이 피질 척수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 뇌교에서 다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교차되면서 이 좌뇌 쪽에서 내려온 정보가 바로 이 뇌교에서 교차돼 가지고 오른쪽 우리의 몸을 담당하고 또 우측에서 우뇌에서 온 정보는 우리 몸의 이 좌측을 담당하는 게 바로 뇌교에서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연수는 생명 유지에 아주 필수적인 여러 반사 조절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호흡이라든가 또 우리의 심장 박동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한 소화라든가 구토, 재채기 그러한 아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뇌에서 가장 중요한 전뇌, 중뇌, 구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뇌의 시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와 더불어서 우리 밑에 있는 척수 이런 거를 중추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뇌를 자꾸 이렇게 그려보고 또 그 구조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렇게 계속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면 이런 뇌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뇌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빛나는 뇌 브레인 트레이너 김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